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새만금 관련 국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 전가도 모자라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며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과 정치권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물으려는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고 새만금 예산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원율 익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정 시장은 1년여간 진행된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시정에 더욱 집중하고 도시개발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시장 소비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횟집 등 수산물 상인들은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이나 줄어들었다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내년 새만금 관련 국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 전가도 모자라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며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민과 정치권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물으려는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고 새만금 예산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예산을 80% 가까이 삭감하고 사업의 적정성까지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정부. 군산 시민과 정치권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국의 책임을 전북도에 묻는 예산 칼질이라며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수십조 원의 정부 정책이 행사 하나로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는 가벼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이 잼버리 행사만을 위해 추진되어 왔단 말인가. 또한 정부가 지자체의 부모인 양 죄를 묻는 듯한 정부 형태 전북 도민은 모욕감으로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군산의 정치권에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영래 국회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호남 소외 전략이 담긴 총선 개입 예산안이라며 잘못된 예산을 되돌려놓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우경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잼버리 파행 불똥이 새만금에 튀지 않을까 우려했던 예감이 현실이랬다며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군산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도내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할권 다툼을 중단하고 힘을 모을 때라며 김재화 보안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이루어졌다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 바로 새만금에 관한 관할권 문제가 군산과 김제, 부안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새만금 사업 예산에 사상 유례 없는 난도질. 오는 12월 초 국가 예산의 국회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예산이 새로운 기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감축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정부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기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예산 투입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북 경제의 진정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새로운 새만금 기본 계획은 국토부의 타당성 점검 용역을 거쳐 오는 2025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산이 90% 가까이 삭감된 가운데 영남권의 가덕도 신공항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요구한 새만금 신공항 예산 580억 원 가운데
11% 수준인 66억 원만 정부안에 최종 반영됐습니다.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내년 예산은 올해 130억 원보다 40배인 5,300억 원이 올랐습니다. 내년 착공조차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새만금 신공항과 달리 정부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적극 지원하면서 내년 총선을 위해 예산을 몰아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사대릴 공공비축 및 돈의 배정량이 지난해보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 및 매입량을 지난해 45만 톤보다 5만 톤 감소한 40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돈의 배정량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해 돈의 배정량은 7만 1,000톤으로 전체의 15.8%였습니다. 지난해 돈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돈의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이 줄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번째,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는 가장 낮았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전주가 0.73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익산이 0.77명으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군산세관이 해상특송화물 통관장 화물관리인 지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군산세관 해상특송화물 통관장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을 오늘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하역과 보관,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화물관리인 지정 신청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 관세청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세관장이 지정합니다. 대법원이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원율 익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정 시장은 1년여간 진행된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시정에 더욱 집중하고 도시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정원율 익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원심 판결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 시장은 익산시청 상황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여간 진행된 소송으로 힘들었지만 무죄가 확정된 만큼 대통합, 대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송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고 시정에 더욱 전념하는 계기가 됐다며 삼선 시장으로서 익산 발전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우리 그 시장의 그 반목이나 이런 갈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를 해서 이제 대통합 시기로 가는 것이 맞다. 정 시장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도시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122만 5천여 제곱미터의 인구 18,000명을 수용할 만경강 수변도시는 임기 내에 착공을 현실화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위한 용역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공모안이 조만간 발표가 될 건데 임기 중에 착공도 못 오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이제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을 통해 식품도시 위상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1단계를 통해 1,6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 조성이 본격화되면 정주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배후도시는 지난 2012년 발표된 국가식품 클러스터 종합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570억 원이 투입돼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주거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2단계가 됐으면은 그 배후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1단계 때는 사업 규모가 적기 때문에 배후도시 없이 그냥 그 산업단지만 하나 만들고 말았는데 1년여간 진행된 소송에 종지부를 찍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이제 남은 민선 8기 내 도시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익산 농민들의 집중호우 피해 보상 확대 요구를 위한 시장 면담 무삼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정 시장은 피해 농민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이상한 세력이 포함돼 있어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지칭한 이상한 세력은 진보당원을 지칭한 겁니다. 이어 정 시장은 진보당 측이 면담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 언제든지 농민들을 만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장경호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장 의원 스스로 윤리특위 회부를 요청한 만큼 이번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징계 여부 등이 최종 처리됩니다. 한편 임시회 첫날 5분 발언을 통해 박철원 의원은 하천 환경사고 대응 방안 수립을, 손진영 의원은 재활용센터 건립 제안을, 오임선 의원은 어양동 실개천 활성화를, 김경진 의원은 수요를 고려한 공공체육시설과 노인복지관 건립을, 소기령 의원은 읍면동 긴급재해 복구체계 정립을, 이종선 의원은 고령산모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유류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업인에게 면세유 구입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해 하반기에 구입된 농업용 면세유를 대상으로 지급됐으며 5,055명, 25억 4천만 원입니다. 익산시는 유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 1월부터 2달간 이뤄진 농업용 면세유 구입분에 대해서도 추석 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9월 22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옥산면과 인피면, 대야면, 옥구읍 등 4곳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총 사업비 193억 원을 투입해 이들 4곳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공간 조성, 배우마을 서비스 전달 운영 등을 진행합니다. 또 내년에는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회연면과 서수면, 옥서면, 나포면에 기초 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범죄 피해 예방이 강화됩니다.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인권 침해와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피해 예방 지원 사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서 심사 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시장 소비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횟집 등 수산물 상인들은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곳도 있다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은석 기자입니다. 활어와 선어 점포 69곳이 있는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 지난주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주말에 사재기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상인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매출이 급감은 줄어들었어요. 이제 불안 심리가 좀 있으시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물건보다 전화 주문하셔도 작년 겨울에 나온 거나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찾으세요. 작년 추석에 비해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한 상인은 수산물 시장에 왔다가도 구매를 안 하고 가시는 손님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지금 손님이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사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잠시 막 확 몰리는 손님은 있는데 평일날에는 없어요. 상인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찾는 것도 없고 그냥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제 회를 먹으러 오시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먹는다는 손님들이 많아요. 이번 먹고 이제 안 먹는다. 이런 손님들이 많아서 앞으로가 문제지.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아줄 대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올해 도내 산재재해 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도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 3명, 전주와 김제 각각 2명 등입니다. 전국적으로는 9%가 줄어든 가운데 전북의 산재재해 사망자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5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며 판매책과 전달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서거석 교육감의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1심 재판부의 양형보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와 SNS를 통해 자신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산 무녀도 앞바다에서 40톤급 어선 한 척이 암초에 걸렸습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51분쯤 무녀도 서쪽 150m 해상에서 40톤급 어선이 암초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1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수심이 낮아지면서 어선이 암초에 걸린 것으로 보고 오늘 수심이 차면 배를 끌어낸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이륜차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익산경찰서는 원광대 등이 개강함에 따라 이륜차 불법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소음기 불법 개조, LED 불법 튜닝 등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지난 30일 밤 10시 30분쯤 김제시 백산면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직속 기관에 대해 인력 조정을 본격화합니다. 도교육청은 13개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한 결과 유사 중복 업무팀 통합과 기능 쇠퇴 분야 감원 등 인력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교육문화회관과 군산교육문화회관 일부 조직이 축소되며 기관장 부속실에 배정된 12명은 감원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정된 인력은 학교 업무 통합지원센터 확대 개편 등에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KCC 농구단이 전북을 떠나 연고지를 바꾸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주시 체육회와 농구협회가 성명을 내고 구단을 규탄했습니다. 전주시 체육회와 농구협회는 연고지 이전 결정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KCC 농구단은 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KCC 농구단과 소통하며 새 체육관 건립을 위해 힘써온 상황에서 구단 측이 연고지 이전을 위한 적당한 빌미를 찾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북의 연고지를 뒀던 KCC 농구단은 전주와 군산에서 경기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익산시가 세 번째 공모한 민간기록물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 전시실에서는 3차 공모를 통해 접수된 민간기록물 3,112점이 9월 24일까지 공개됩니다. 이번 공모에서 이리역 폭발 사고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리 방문 사진 등이 포함된 앨범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3차 공모의 민간기록물을 기증한 시민은 103명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오늘 임시회를 열고 청렴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이후 모든 의원들이 참여한 청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청렴한 생활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의원들은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원불교 중앙교구와 은혜심기 운동본부가 익산시에 성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 5천만 원은 비피해 가구와 저소득 가구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편 원불교 중앙교구는 매년 희귀 난치성 환자 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어려운 주민의 쌀과 김치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담은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신영대 의원은 다음 달 9일 수송동 드림교회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된 등대처럼이라는 자신의 저서를 선보입니다. 책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 금란도 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 해결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민주당 원내 부대표와 대변인 등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옥구 행정복지센터와 옥구파출소, 옥구 자율방범대가 이웃지킴이 발굴지원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웃지킴이 발굴지원단은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9월부터 다이노 키즈월드 가을 대축제 1+1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이노 키즈월드 체험객에 한해 실외 놀이체험 시설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고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4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24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